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H 땅 투기 의혹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십니까? 수고는 많이 하셨고요. 14,000명이나 조사하셨으니까 큰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조사 자체가 본인에 대한 조사, 국토부와 LH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에 그쳤기 때문에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앞으로 2차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또 이게 지인들한테 차명으로 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이런 조사 방법으로는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총리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떴다방을 단속하겠다, 기획부동산 단속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너무 넓게 벌리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건으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준 이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이번 전쟁을 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혹시 부동산 갖고 계시는 게 또 이게 좀 투기로 의심될 만한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거는 혹시 없을지 없으시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경기도 부지사까지 하고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등등 개발 제가 직접 했는데 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근데 한 평도 사지를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도 조사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고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재산 등록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공개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고,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건 국회가 따로 진행하도록 해야 되고, 초점은 역시 이번에 국민들 마음 아프게 한 부분, 그렇죠. LH 투기, 여기에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끼워 넣어서 초점이 흐려지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LH 관련 법안들, 5법, 3법 여러 가지 표현들로 불리긴 하는데 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지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법안이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 사안들을 바라볼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법안은 당연히 이제 마련돼서 제도적인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걸 제약하는 규제가 잘 되어 있는데 부동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지 또 민주당이 늘 하듯이 몰아치기로 6월까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좀 무리한 법안이 나와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이미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이게 이제 검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감사원도 제대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경찰과 금융위원회 이런 인력 가지고, 총리실 인력 가지고 제대로 찾아내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국토부가 지금 또 실질적으로 합조단, 총리실에 구성된 합조단의 핵심 인력은 국토부인데 국토부 장관이 스스로 LH 사장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형태로 과연 속속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이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좀 차례로. 이게 1기 신도시도 우리가 만들었고 2기 신도시도 만들었었는데 그때 수사를 전부 검찰이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이런 문제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수사만큼도 검찰만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딱 검찰을 배제가 됐고 한 명만 합조단에 갔는데, 합조단은 총실에 있는 것입니다. 수사단은 합수본, 그건 또 이제 경찰에 있는 것이고요. 경찰에는 검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검찰청법을 작년에 개정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거든요. 검사들은 6대 중대 범죄가 아니면 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6대 중대 범죄라는 것도 검찰청법의 하위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 몇 조 위반,
무슨 법 몇 조 위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제일 뛰어난 검사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당면하게 된 것이.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딜레마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국민적인 분노의 깊이 이거를 제대로 지금 판단을 못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전세와 월세 매물은 이제 없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네. 씨가 말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LH를 통해서 공공부문이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근데 바로 그 LH에서 지금 이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재산의 76%가 부동산입니다. 분노가 엄청나게 수준이 높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도 정부 정책은 신뢰가 90%입니다. 믿지 않으면 정책이 먹히질 않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하고 LH 사장을 했던 분이 정책을 계속 이끌어간다. 상상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편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당에서는 계속 이제 변창흠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는 수사가 진행되면 변창흠 장관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예. 꼬리를 더 찾아가고 몸통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있는 것보다는 수사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단일화 관련해서 오늘도 야권에서는 협상단 실무팀 회의 이제 하고 있을 텐데 한창일 텐데 분위기 뭐 좌초될 우려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뭐 좌초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인데 그러면 두 분 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일화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질문 주신 뭐 부동산 문제는 그 지금 26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만은 부산의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최근 시장 선거가 계속 한 5% 정도에서 예.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부산이라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곳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5%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종결되느냐 이게 이 5%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왔던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좀 방어라고 할까요?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방어는 이제 팩트를 밝힘으로써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진다고 해서 민주당 후보께서 자꾸 네거티브 공세로 가는 거는 우리 부산 시민이나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하라고 선거가 있는 것인데 그건 별로 안 하고 계속 네거티브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과거의 구습을 끊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네. 구시대 아이콘이냐 새시대 아이콘이냐 이렇게 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국민의힘인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구시대 아이콘이고 예. 저는 이번에 나오는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는 미래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도 연령이나 정치 경력으로 보면 미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운 거죠. 차라리 우리 박성준 저 의원께서 나오셨으면 제가 미래의 아이콘이라고 인정해 드리겠는데 네. 연령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가 제일 연령이 많으시거든요. 예. 뭐 정치도 또 오래 하셨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거가 없고 뭐 미래의 아이콘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 펀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